여러분이 알고 싶은 주식 정보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주식과 토크와 음악이 흐르는 주식과 토크와 음악이 흐르는 주크박스. 곧 연말이 다가와서 슬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주식 연말정산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혹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고수님? 주식을 연말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를 꼭 고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배당 관련이죠, 당연히. 그러면은 배당을 주는 곳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중에서 좀 더 좋은 곳을 골라내는 찐 슈퍼개미만의 노하우. 재무제표 봐서 올해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줄지 않았다면 올해도 예년과 같은 수준의 배당을 주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거나 또는 시가 배당률이 높은 이런 기업들은 올해도 배당률이 높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 나와 있던 과거의 배당 성향 그리고 시가 배당률을 보면서 고배당주를 찾는 편입니다. 좋은 배당 성향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배당 성향과 시가 배당률을 정확히 이제 표현을 하면 배당 성향은 당기 순이익 중에서 얼마나 배당금으로 주느냐의 퍼센트율이에요. 또 이제 시가 배당률은 뭐냐면 이 회사가 예를 들어 주가가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짜리 한 주를 갖고 있는 주주에게 500원의 배당금을 줬다. 그러면 이제 시가 배당률이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배당 성향이 높을수록 또는 시가 배당률이 높을수록 그 회사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꼭 있어요. 내가 배당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세 차익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배당하고 시세 차익 두 개를 다 맥시멈으로 잡기는 힘듭니다. 근데 이제 연말에 꼭 생각할 건 내가 배당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얻어야 되면 당연히 시가 배당률도 높고 배당 성향도 높은 회사를 찾으면 되고 나는 배당은 뭐 굳이 내가 뭐 2% 3%를 뭘 먹으려고 해. 난 시세 차익이 더 중요해. 그렇다면 뭐 배당 많이 주는 회사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일수록 젊을수록 굳이 배당 투자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그리고 고액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근로소득이 없어진 은퇴 이후니까 매년 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 이렇게 좀 자신의 타입을 구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전자 우가 있잖아요. 네네. 배당을 좀 더 많이 주는 삼성전자 우를 선호할 것도 같은데 네. 사람들은 보통 삼성전자 쪽에만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배당 금액을 더 많이 안 줘도 시가 배당률은 우선주가 더 높아요. 똑같은 배당을 줘도. 왜냐하면 우선주가 주가가 더 싸기 때문이죠. 10,000원짜리 350원 주면 보통 주는 3.5% 시가 배당률이죠. 근데 7,000원에 350원 줬으니까 우선주는 5%죠. 3.5%와 5%의 차이. 이게 바로 보통주와 우선주의 시가 배당률 차이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우선주가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다면 조금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주로서의 권리가 배당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있는 거죠. 근데 주주한테 의결권이 없어요. 누구? 우선주 주주. 그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배당만을 원한다면 우선주 투자가 맞고요. 근데 이제 난 배당 아니고 난 정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좋아서 사는 거야. 의결권이 부각될 때는 당연히 보통주가 더 유리한 거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왜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슈퍼개미는 언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나요? 말씀하신 것 같은 전략을 네,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만 갖고 있고 팔자. 배당 수익만을 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내년 초에부터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리스크. 배당주들이 그래서 연초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하루 투자하는 건 저는 반대고요. 지금까지 알려주신 거 외에도 연말에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최근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사실은 이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는 지금 굉장히 또 이슈가 커졌고요. 10억 이상 한 종목을 갖고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를 냈어야 돼요. 올해는 이게 3억으로 지금 낮아져요. 올해 연말까지는 3억 이상이 이제 대주주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종목에 3억을 갖고 있다면 내년 4월 1일부터는 양도차익이 있으면 대주주로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종목 3억을 안 갖고 있으면 되죠. 그럼 내가 지금 만약에 5억을 갖고 있어. 그럼 2억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뿐이 아니었어요. 작년에도 한 12월 달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대주주 요건을 피하는 매물이 훨씬 커지겠죠.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10억이었는데 올해는 3억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금 정책인가. 왜냐하면 3억으로 내려서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3억을 피하기 위해서 다 판대. 그리고 피하기 위해서 팔면 주식장은 내려가. 그럼 안 판 사람도 양도차익이 안 생겨. 그럼 세금도 못 걷고 주식시장은 내려가고 10억이 적정선이었는데 굳이 3억까지 또 내려가야 돼야만 했나 뭐 이런 생각은 사실 하는데 세무사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세무사로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주식 투자자로서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 주신 분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저희가 12월에도 행복한 투자하시라는 의미로 트와이스의 힘내 띄워드릴게요. 네, 모두가 기다렸을 시간이죠. 눈이 반짝반짝, 귀가 쫑긋쫑긋해지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픽. 오늘의 소학주. 이 종목을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복지 같은 경우에 선택적 복지라는 말을 웬만한 사람 다 알 정도로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에서도 굉장히 복지가 이제 강화되고 있죠.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이런 복지, 선택적 복지 플랫폼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량해요. 지금 한 3개년치 매출액이나 영업이 계속 증가를 한 상태. 특히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훨씬 큰 증가를 한 상태예요.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 정책 차원에서도 최근 들어서 복지가 계속 강화되고 있으니까. 차트 같은 경우도 완전 정배열에서 신고가 근처에 있는 차트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재료 가치에서 사실은 두 가지를 꼽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대선 관련주인 거죠. 누구 후보와 관련된 대선 관련주가 아니고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어떤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났을 때 좀 재료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도 좀 좋은 재료 같은데요. 지금 현재 대주주 매각이 진행 중인데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다라는 새로운 재료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거.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세 글자 힌트는 쉬운 쉽다라는 걸 영어로 이지컴? 이지텍? 어쨌든 세 글자고 이지 맞췄는데 그 다음 거 모르면 모르는 종목 있네요. 당신의 계좌를 두둑하게 해줄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정윤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최종 투자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핫한 투자 비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슈퍼개미 이정윤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정윤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주식으로 성공을 했냐면 애기 분유값 벌려고 성공했어요. 책임감. 약간의 책임감을 갖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무엇을 해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요. 10년에 100억 부자 되는 그날까지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